일단은 어제 가르쳐 드렸던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번만 더 이제 빠르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케치할 때 이 도형들이 있는 곳에 있는 이 사각형이랑 동그라미, 타원형, 다각형과 이 스케치 안에 있는 얘네들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그죠? 여기 있는 거는 한 번만 그리면 끝이 나는 면이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죠.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보통 이제 모델링을 하면 점에서 시작해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그다음 그게 이제 메쉬가 돼서 덩어리가 되는데, 여기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선을 따는 그런 아이콘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도형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걸 사용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메쉬에서 편집을 하면 메쉬에 있는 그런 툴만 가지고서 원래 편집을 하는데, 얘는 Z축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계속 가실 거예요. 저쪽에 끝에 계신 분이 뭐 오늘 아침에 이것저것 해보셨는데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근데 프로젝트를 안 쓰면은 할 수가 없죠, 그죠? 프로젝트를 꼭 쓰셔야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씩 더 이제 시간 나실 때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입체 이제 도형 편집하는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 때는 이제 너무 쉽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따라해 보셔도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그냥 화면 먼저 보시고 중간중간에 연습할 시간 드렸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있는 스케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익스트루드랑 스윕, 리볼브, 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모델링을 하셨던 분들은 다 익숙한 언어들일 거예요.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딱 되게 직관적이죠, 아이콘이. 사각형을 화살표 위로 이제 뭔가 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제가 클릭을 해보면 누르고 화살표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툴이고요. 이런 익스트루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던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 아래에도 막 이런 툴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는 도형 전체가 선택이 된 거고요. 이제 면을 분할해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클릭은. 두 번째 클릭을 면을 클릭을 하면 밑에 이제 이런 기어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레스 앤 풀, 이거는 아까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위로 돼 있고 프레스 앤 풀은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렸다 올렸다 계속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뭐 트윅, 쉘,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나중에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안에서도 바로바로 이제 쉬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여기 나오는 기어 안에서 나오는 거는 딱 제가 클릭한 지점에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만 딱 모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사용하실 때는 위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많이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익스트루드는 굉장히 간단했죠. 그리고 스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스윕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 이제 책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뱀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그릴 때 Z축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스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원기둥이 하나가 있고요. Z축상으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선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도화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화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그냥 기본 박스를 도화지로 삼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원의 중심점이랑 이 사각형의 모서리가 만나 있는 형태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나갈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거를 다시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하나는 이 사각형을 지우시고 수입을 하는 것과 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수입하는 거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입을 하면 프로파일을 선택하라고 하고 패스를 하라고 합니다. 선택을 하고 패스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 패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Z축상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덩어리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변형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지금 제가 도화지로 지금 가정한 얘 정육면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수입을 할 경우에는, 자, 잘 보세요. 다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패스를 클릭한 다음에 패스를 선택을 하면 이게 자르는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지나가는 공간을 자르는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잘려져 있는 이런 홀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도화지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도화지니까 그리고 갖다 버려야 돼. 아니면 이건 자를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안으로 잘라버릴 거야.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고서 모델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수입을 하실 경우에 이 원이 이렇게 너무 커지면은 이 곡선이 돌아갈 때 이 원이 너무 크면은 이렇게 서로 겹쳐진 거나 뭉개지겠죠. 그래가지고 이 원이 너무 커지면은 수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만큼 너무 커졌다 하면은 안 되죠. 제가 지금 클릭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여기까지는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게 여기 꺾일 때 완전 너무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제가 Z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옆으로도 당연히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프로파일 면을 바닥면에 그리신 다음에 얘네를 돌려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도화지를 최초에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X, Y축으로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로프트인데요. 로프트는 마찬가지로 그 아이콘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뭔가 면이 하나 있고 중간에 또 면이 하나 있고 제일 위에도 면이 하나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거는 면을 여러 개를 그리고 걔네들을 이어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안경 케이스나 막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정확히 직사각형이 아니라 끝에는 이제 얇고 위에는 더 둥글고 점점 뭐 이런 곡선의 변화가 있는 덩어리를 만들 때 로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얘네를 그리려면 일단은 곡선을 그려야겠죠. 면을 먼저 그려야지만 편집이 가능한데요.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복사를 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제대로 안 갔네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가 됐고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또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운데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자,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 로프트 할 때 차이점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로프트를 선택을 하고요. 면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제 저는 원 3개를 다 이어가지고 안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로프트를 지금 먼저 선택을 했고 면을 선택하고 다음 면을 선택하면 이 상태에서 작업이 끝납니다. 하나에 이제 2개의 면만 이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면을 선택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나, 둘, Shift를 누르시고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로프트를 선택을 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이어서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Shift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요? 사각형으로요? 사각형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사각형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제가 여기다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이제 끝에는 동그라미에서 사각형으로 변하는 이런 형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직접 그린다고 하면은 골치 아프겠죠. 근데 이걸 자동적으로 그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이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되는데 이게 조금씩 틀어져도 이 각도에 맞춰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가요. 조금씩 각도도 틀어서도 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모디파이에 있는 툴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방금방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시고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댄 프레스 앤 풀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드랑 똑같은 툴이죠, 그죠? 그냥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대신에 프레스 앤 풀은 이런 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트윅인데요. 트윅은 제가 트윅을 클릭을 하고 이 덩어리에 면을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을 각도를 내려주면 비틀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돌리면 또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리고 들어 올리고 밀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윅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실측해서 모델링을 할 때는 사실상 많이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트윅을 거의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비틀비틀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덩어리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거 직접 모델링 하려면 또 귀찮겠죠. 근데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스플릿 페이스인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스플릿 페이스가 제가 스케치에서 있었던 프로젝트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정육면체를 두 개를 그려 놓을게요. 겹쳐져 있는 정육면체를 두 개를 그려 넣었습니다. 얘네가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겹쳐져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겹쳐져만 있는 상태에서 이 스플릿 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이제 교차되어 있는 부분에 그 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왼쪽에 있는 정육면체에 이 오른쪽이랑 겹쳐져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선을 따고 싶다 했을 때 이 면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제 투영될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오른쪽으로 바로 안 넘어가죠. 이거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 거겠죠. 또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한 개만 하기 때문에 한 개만 선택을 하시고 옆에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딱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거나 이제 아무데나 한번 클릭을 하시면 돼요. ESC 눌러주셔도 되고요. 얘를 한번 떼내 볼게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선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서 이제 두 개가 면이 분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클릭을 한 번 하면 덩어리 전체가 선택이 된 거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이제 면이 선택이 된 겁니다. 여기서 프레스 앤 풀을 눌러서 안쪽으로 집어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를 뭐 쉘을 눌러서 이 안에를 비운다거나 이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동일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한 개만 했는데 다시
스플릿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하나, 두 개, 시점 이동을 해서 세 개, 네 개, 이 면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꼬였을 경우에는 이제 홈 버튼 한번 누르셔서 편한 뷰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클릭하시고 겹치는 면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자, 엔터 치시면은 자, 이제 겹쳐져 있던 모든 부분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도 또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다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필렛이랑 챔버인데요. 얘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이 끝에 모서리가 뾰족한 건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건 살상 무기가 되겠죠. 그죠? 무기는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무기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똑같은 사각형을 또 하나 복사해서 하나를 이렇게 더 놔볼게요. 이 필렛이란 게 필렛을 주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품다워지냐를 저는 필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렛을 주는 순간 그게 그냥 모델링 하던 거에서 진짜 제품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렛의 경우에는 이제 필렛을 선택을 하고 필렛을 어디를 줄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1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냥 이렇게만 봐도 얘는 뭔가 진짜 가공이 되고 다듬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얘는 그냥 날것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이제 전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보시면은 자, 제가 다시 필렛을 선 하나만 선택을 해볼게요. 선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제 얘를 1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끝에가 자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필렛을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네들을 곡면을 굴러주실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나중에 이제 모델링 다 하신 다음에 마무리 짓는 개념을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모델링 할 때 일단은 3D 프린터로 그냥 뽑을 거기 때문에 제품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끝에 있는 곡면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때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뭐 두 가지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제가 이제 이 필렛을 매길 때 그 필렛을 먹인 숫자보다 그 덩어리의 두께가 얇으면은 이게 안 먹어요. 그래서 뭐 0. 이제 뭐 0. 뭐 몇, 뭐 0.5, 뭐 0.0 몇,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줄여 가시면서 그게 어떤 숫자를 가져야지 이게 다 정확히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제가 다시 이 필렛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E 키를 눌러주시면 단축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필렛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E를 하고 여기에서 제가 뭐 숫자 2를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전체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겨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숫자를 변형을 해서 더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더 커지니까 얘가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나오죠. 8 정도까지는 돼요. 9도 되나요? 9. 근데 10은 안 되네요. 10 하면은 얘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적당히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 R값이 다 동일하게 1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는 1로 들어가고 어디는 2로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적당히 분배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 R값을 보통 이제 R값을 매긴다고 하는데 R값을 어디를 먼저 넣고 어디를 나중에 넣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모델링을 이제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그 끝에 부분 이렇게 굴려주는 거를 하실 텐데 그걸 하시기 전에 저장을 무조건 한번 꼭 해두세요. 이 R값을 먹인 다음에는 다시 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모델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끝에 부분을 굴려주는 작업을 하기 직전에 저장을 무조건 한번 꼭 해서 R값을 뭐 안 넣어놓은 파일 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신다거나 하시고서 다음에 이제 재가공하실 때 그걸 쓰시면 됩니다. 이제 모델링을 직접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R값 때문에 모델링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R값은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굴려가지고 끝에 부분을 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챔버 값은 끝에 부분을 이렇게 탁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하나의 모서리를 두 개의 모서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끝에를 쳐서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도형을 편집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 1, 2, 3D의 그 이제 또 단점이 이제 덩어리를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끝에 부분들을 이렇게 깎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이 챔버 값을 사용해서 또 많이 편집도 해요. 근데 실질적인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죠.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지만 이 1, 2, 3D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는 이것 가지고서도 이제 가공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쉬우니까 바로 넘어가고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플릿 솔리드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실 거고요. 적용을 또 많이 하실 거예요, 계속.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얘를 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C 컨트롤 V. 자, 이 정육면체 둘 다 동일하게 뭔가 자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스플릿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 스플릿 솔리드를 선택을 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얘도 되게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나왔어요. 정육면체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뭔가 면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개를 분할을 시켜놨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할할 그 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근데 그 면을 만들어주려면은 선을 만들어야지 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선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화지를 선택을 했죠. 옆면을. 그리고 제가 랜덤하게 얘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선을 그렸고, 그리고 여기는 뭔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자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스플릿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바디 솔리드를 이제 자를 오이나 당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칼날이 될 개체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바로 이렇게 회색이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한 개만 자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칼날을 선택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하고 이 선을 선택해주는 순간 빨간색 면이 이렇게 생겨요. 빨간색은 뭔가가 더해지거나 뭔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 배웠죠? 이 상태에서 한번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두 개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스플릿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잘려질
당근, 오이, 감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를 칼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면은 엄청나게 큰 칼이 생겼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칼이 생겼어요. 그리고 얘를 엔터를 쳐주시거나 아니면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 선이랑 이제 수직상에서 이 선이 위치되어 있는 위치대로 얘네들이 잘렸죠. 얘는 이 옆으로 좀 더 밀었기 때문에 한 이쯤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잘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은 쉘인데요. 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끔씩 쓰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쉘을 이용을 해서 쉘을 클릭을 하고 편집하고자 하는 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멍이 그냥 뻥 뚫려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뭐 이렇게 통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직접 그냥 안 하셔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외벽을 두께를 가진 이런 상자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얘는 지금 그냥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병을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물병이 이제 주둥이 부분은 얇고 밑으로 내려가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팔 때는 이제 쉘을 이용해서 뚜껑 부분에서만 한번 이제 두께만 클릭을 해주면은 동일한 두께로 이제 안에가 구멍이 나져 있는 상태로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그리셔서 직접 자르셔도 되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편하신 거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는 동일하게 이제 두께가 동일하게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이제 두께 차이가 달라진다 하실 경우에는 직접 그 작은 이제 자를 수 있는 그 덩어리를 만들어서 잘라야 돼요. 그 이따 자르는 방법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보스 이렇게 나와서 아웃사이드로 누르면은 바깥으로 또 이제 제가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보다 바깥으로 두께가 또 형성이 돼요. 이런 거는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거 헷갈리는 것보다 뭐 하나 둘씩 더 해서 헷갈리는 것보다 최초에 그린 정육면체가 이제 안쪽으로 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네.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으시면서 한 번씩 클릭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쉘을 위에서 지금 했잖아요. 위에서 마우스를 가져가서 여기 있는 쉘까지 가는데 이게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따라단 하다 뚝 떨어져요. 이렇게 게임을 혼자 맨날 하다가 떨어지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면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도 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위에 있는 쉘 쓰시는 것보다 밑에 있는 쉘을 사용을 하시는 게 동일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이제 마우스가 덜 움직이기 때문에 손의 피로감도 덜 할 거예요. 이제 보통 다른 이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면 단축키를 사용한다거나 이러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마우스로만 모든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마우스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진짜 떨어나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뭔가 직업병처럼.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단축키를 쓰고 마우스의 움직이는 동선을 최소화하는 게 그 모델링을 잘하냐 못하냐 그게 그런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서 써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1,2,3D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들만 압축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 라이노나 이런 것들을 켜보면 무수히 많은 그런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지금 뭐 이게 뭐였지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대신에 이제 딱 직관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마우스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주시고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던 F1 키를 누르면 숏컷 키가 나오죠. 그래서 단축키를 한 번씩 보셔서 단축키를 최대한 사용하시면서 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알고 계시는 단축키들을 체크하다 보면 외우실 게 몇 개 없어요.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은 패턴 툴인데요. 패턴 툴도 굉장히 많이 쓰이실 거예요. 자, 패턴 툴에는 이제 딱 보셔도 렉탱귤러 패턴에서 사각형처럼 되어 있고요. 얘는 서큘러 패턴, 그리고 패스 패턴, 미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다 이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하나씩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얘를 사각형이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얼음 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똑같은 사각형의 얼음이 들어가 있는 패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거 하나하나 뚫을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동일한 거를 복사해가지고 쫙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자르면 그게 한꺼번에 뚫려 버리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툴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제가 그냥 랜덤하게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얼음틀의 이제 바닥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제가 한 개로 하겠습니다. 아, 이 붙어 있구나. 잠시만요. 자, 사각형을 하나 먼저 그려 놓으시고요. 얘를 렉탱귤러 패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솔리드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솔리드를 선택을 해서 어떤 거를 복사할 건지, 이럴 때는 이제 전체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방향을 선택을 해주실 건데, 방향을 선택할 때 지금 방향을 선택할 기준이 없잖아요. 얘는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정육면체 안에도 다 이게 선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서리 부분들은 다 선이죠.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다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선을 하나를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방향을 체크를 하고, 여기 있는 선들 중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바로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괄호 모양을 양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개체 수가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편집을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체크를 이렇게 해제를 한다 그러면 중간에 부분만 이렇게 없는 상태로 또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4개를 만드시고, 또 마찬가지로 다시 렉탱귤러 패턴을 선택하고 전체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디렉션 선택하셔서 이렇게 방향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것 가지고 이제 잘라내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잘라내기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지금 일단 패턴 하는 방법만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서큘러 패턴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서큘러 패턴을 선택을 할게요. 클릭을 하고 덩어리를 선택을 하고 축을 선택을 할 때 먼저 이제 다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고, 가운데 있는 좀 기존에 있는 선을 또 쓸게요. 이 선을 클릭을 하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패턴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지금 제가 기존에 있는 선을 선택을 했었고, 임의적으로 제가 또 선을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패턴을 할 경우에는 솔리드 선택을 하고 축 클릭, 축 선택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패턴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기어나 이런 그 이가 반복되는 기어나 이런 걸 할 때 이 패턴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기어의 이제 이빨 같은 것들을 이걸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를 정육면체가 아니라 이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패턴을 돌리시면은 이런 식의 덩어리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리고 다 전체적인 거 설명해 드리고 활용해서 진짜 뭔가를 만드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패스 패턴인데요. 패스 패턴은 박스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제가 랜덤하게 또 바닥면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이고 다시 제가 랜덤하게 뭐 이렇게 그리고서 체크박스 누르시면은 이 패스 패턴을 클릭을 해주시고 솔리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패스를 또 눌러주시고 이 선을 눌러주시면 이 선을 따라서 제가 만들어 놓은 덩어리들을 배치를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도 어디에다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죠? 패스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자, 패스 패턴도 되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러 패턴인데요. 미러 패턴은 자,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형태를 좀 변형을 할게요. 네. 자, 이런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미러는 거울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저를 똑같이 반대편에 저를 마주보고 있는 저를 복사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복사하려면 거울을 만들어 줘야겠죠. 거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패스로 다 대체를 하는데 먼저 그 거울이 될 기준이 될 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 길이가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전 되게 짧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거울이 될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러 패턴을 선택을 하고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중 선택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안 넘어갑니다. 미러 플레인 선택을 하시고 이 선을 클릭을 하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거울처럼 빨간색이 뭔가 나오고 반대편에 제가 원하는 형태가 복사가 됐어요. 이 경우가 패턴 중에서 이 미러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은 제품 중에 거의 좌우 대칭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양옆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쪽만 먼저 작업을 하시고 대칭을 하셔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좌우 대칭인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패턴을 배웠죠. 도형을 패턴화 시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스케치를 또 패턴을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도형 패턴을 쓰는 것보다 스케치 패턴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스케치 패턴은 이 위에 있는 패턴 툴을 사용을 하면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랜덤하게 막 그려볼게요. 제가 이런 면을 그렸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패턴으로 제가 뭐 미러를 하고 싶다 하면은 미러를 해서 선택을 하면 아무리 클릭을 해도 선택이 안 돼요. 위에 보시면은 솔리드라고 나와 있죠. 솔리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패턴화 시키고 싶을 때는 선택을 하시고 이 기어 박스에 들어가시면 여기 끝에 보시면 똑같은 패턴 툴 모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렉탱귤러 패턴이랑 서큘러 패턴이랑 미러 패턴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렉탱귤러 패턴을 클릭을 하고 방향을 선택을 뭐 이걸 한 개를 선택을 할게요. 임의적으로. 근데 방향은 아직 선택을 안 하시고요. 스케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검정색으로 계속 나오죠.
얘네들을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일일이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일일이 클릭을 하는 이유는 뭐 복사하고 싶지 않은 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일이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방향을 마찬가지로 지금 다중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안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렉션을 눌러주시고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케치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이걸 하나 복사해 봤었고요. 근데 지금 복사를 하게 되면은 같은 도화지상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떨어져는 있지만 같은 도화지상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를 하나를 지우면 전체가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유념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 미러 패턴을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셔서 미러 패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러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반대편으로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스케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예시를 드는 거는 뭐 사각형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스케치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뭐 다양한 형태를 그리려면 스케치에서 먼저 그 형태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우가 대칭일 경우에는 이런 미러 툴을 통해서 스케치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나를 그려보고, 자, 서큘러 패턴이 있는데요. 서큘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입체 도형 패턴에서도 서큘러 패턴은 기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그 기어의 이 부분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케치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를 2D 스케치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에 탑뷰를 누르신 다음에 그리시는 게 온전하게 이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의 이를 그려볼게요. 그냥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얘를 그린 다음에 이 선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기어가 나오고 기어 밑에 서큘러 패턴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지금은 검정색으로 얘가 선택이 돼 있죠. 누르시면 다시 선택이 해제가 되고 다시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포인트 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이 원 밖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시고 밖에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바로 얻으실 수가 있고요.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하면 이런 형태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스케치 할 때 이런 게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시면 제가 처음에 스케치를 했을 때 얘를 곡선을 그릴 때 이 외부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어서 그렸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게 지저분하다 하시면은 이걸 이렇게 돌리기 전에 얘를 트림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 먼저 잘라 놓으시고서 하시면은 더 깔끔하게 그리실 수 있으세요. 선 선택하시고 서큘러 패턴 선택하시고 센터 포인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센터 포인트 클릭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걸 통해서
그림을 그린 게 지금 보시면 여기 기어도 있고요. 뭐 이런 기어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그리시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시고 필요한 부품들을 이렇게 바로 출력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지금은 많이 사용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막 미니카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놀았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기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가 뭐 부서지면은 뭐 하나 구매를 그거만 따로 못 해가지고 미니카 하나를 새로 사거나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이제 모델링을 해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어를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다시 뭐 튀어나오게 만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기어들을 다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제가 일단은 기어를 하나를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어를 하나씩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신 분들은 기어를 하나 본인이 원하시는 기어를 하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걸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 보셔도 되고, 바로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그려보세요. 자, 가운데에 있는 구멍이나 이런 걸 뚫고 싶으면은 제가 그렸던 스케치에서 뭐 옵셋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있었죠? 프로젝트로 그 선을 따오신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서 더 작은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바로 이렇게 뚫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뚫어 주시고, 뭐 여기다가 더 덧대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프로젝트로 이 면을 그리고 이 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중심점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 면에 이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랜덤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려볼게요. 이렇게 맘대로 챔버 값은 챔버 값도 사용해보고 R 값도 사용해보고 필렛을 넣는 거는 알파벳이 2였잖아요. 근데 챔버 값은 알파벳 C입니다. 자,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황유선 연구원이 가서 도와주세요.
자, 계속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보면 지저분해서 스케치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측에 있었죠. 눈 모양. 거기서 하이드 스케치를 눌러주시면 스케치를 숨길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스케치하고 지저분하면 지우고 반복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각기 다른 그런 기어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옆으로 비틀어진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그리시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서큘러 패턴이 되게 활용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어 그리는 거 하시고 더 이어서 작업하시고 싶으시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더 나중에 이어서 작업하시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이제 툴 사용하는 방법 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패턴까지 배웠습니다. 별거 아닌데 되게 많은 시간 동안 배웠죠, 우리? 근데 지금 처음에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절대 안 까먹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패턴까지 배웠습니다. 입체 패턴 하는 것과 스케치 패턴 하는 거의 차이점은 다 이해하셨죠? 입체 패턴을 위에서 선택하셔야 되고 패스 패턴은 밑에서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룹인데요. 그룹이 또 되게 중요하죠.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룹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일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그룹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룹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뭐 붙어 있던 떨어져 있던 이제 같은 그룹으로 이제 묶어주는 건데요. 그룹은 이렇게 그룹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거나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한 개를 클릭해도 나머지가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룹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단축키가 써 있어요. 컨트롤 G 그리고 이제 그룹을 푸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G 그리고 이제 언그룹 올 이렇게 있거든요. 그룹을 짓다 보면은 어떤 게 어떤 거랑 그룹이 묶여져 있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묶고 나중에 또 묶고 또 묶고 하다 보면 이게 막 섞여가지고 헷갈릴 때 이제 모든 그룹을 풀 때 이제 언그룹 올을 해가지고 이제 다 풀어주는 거고요.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지만 같은 덩어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원뿔을 하나 그렸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또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그룹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은 거랑 그리고 이제 그룹 다음에 배우실 건데 이제 머지하는 게 있어요. 멀지하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는 지금 두 덩어리가 합쳐진 거거든요. 아예 한 덩어리로 된 거예요. 얘랑 얼핏 보면 똑같아요. 얘는 그룹이고 얘는 아예 한 덩어리로 묶어버린 건데 얼핏 보면 되게 똑같거든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머지를 한번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딱 하는 순간 그냥 딱 붙어서 같은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랑 같은 덩어리를 할 거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합치지 마시고 그룹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진짜 이걸 덩어리 합치는 게 맞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진짜 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룹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룹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모델링한 파일을 이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칼날을 만들어서 그 칼날로 자르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저희가 도형을 자를 때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뭐가 있었죠? 뭐 있었을까요? 스플릿 솔리드 있었죠, 그죠? 스플릿 솔리드로 선 만들어서 이렇게 자르는 게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일직선으로만 딱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마에서 이렇게 딱 오이 자르듯이 딱 일직선으로만 자를 수가 있는데 여기 컴바인에 있는 이 멀지랑 서브트랙트랑 인터섹트 같은 경우에는 그 칼을 입체로 만들어서 딱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한 개를 더 그려서 겹쳐 놓을게요. 이렇게, 아이고. 자, 이게 두 개를 겹쳐 놨습니다. 두 개는 그냥 겹쳐져 있는 것 뿐이지 그룹도 아니고 같은 덩어리도 아니에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3개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멀지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아이콘만 봐도 되게 직관적이에요. 정육면체를 동그란 개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과 베어 먹듯이 깎아 먹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얘네들을 합치고 중간에 있는 것들을 자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컴바인을 해서 멀지를 클릭을 하시고 타겟 솔리드랑 소스 솔리드 이렇게가 있어요. 타겟은 내가 가공할 개체고요. 그리고 소스 솔리드는 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공할 개체를 먼저 클릭을 한번 하고요. 얘는 바로 넘어갑니다. 얘는 바로 넘어갔죠. 제가 클릭하자마자 넘어갔죠. 얘는 한꺼번에 하는 거는 드래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소스 솔리드로 클릭을 하시면 뭔가 2개 겹친 부분이랑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얘를 엔터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얘는 2개가 합쳐져요. 얘는 이제 머지 같은 경우에는 자르는 게 아니라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으로 subtract는 이제 깎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머지는 이렇게 2개가 붙어 있는 것 같고 subtract는 이제 깎아서 그 동그란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이 돼 있죠. 아이콘을 보시면. 자, subtract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타겟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계속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이제 잠시만요. 타겟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나서 소스 솔리드로 넘어갔는데 이제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그리고 엔터 아니면은 밖에 있는 그리드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선택한 것을 2번째 선택한 것이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섹트인데요. 인터섹트 같은 경우에는 둘이 겹쳐져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고 타겟 솔리드 그 다음에 소스 솔리드 하고 엔터 치면은 가운데 있는 것만 남습니다. 이거를 활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뭐 같이 서큘러 패턴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로 복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자를 수도 있고 한꺼번에 더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이 더하는, 자르는, 합치는 뭐 이런 것들을 다른 거랑 같이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소프트웨어들 뭐 라이노나 이런 것들은 더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합치고 어떻게 해야지 자르는지가 되게 헷갈리게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딱 아이콘만 봐도 얘는 더하는 거구나, 얘는 빼는 거구나, 얘는 중간에 있는 것만 하는 거구나 하고 딱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2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잘라보세요. 지금 머지랑 서브트랙트랑 인터섹트 배우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는 얘네들은 딱 봐도 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일정 수치를 가지고서 얘는 정육면체면은 얘는 X, Y, Z축 몇 미리짜리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서 모델링을 하실 텐데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그걸 까먹어요. 그거를 어느 순간 까먹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역으로 제가 그린 게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이제 추출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럴 때 이런 자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메저를 클릭하면 이제 뭔가 측정한다는 거겠죠. 예, 클릭을 해서 제가 덩어리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른쪽에 이게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20mm짜리 사각형을 그렸다고 이렇게 디스턴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세 점을 클릭을 하면은 각도를 재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90도 이렇게 각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모델링을 하다가 위에 있는 부분에 더 이어서 덧붙여서 모델링을 하실 때 밑에 있는 도화지상의 그림을 그리신 거를 도면 자체를 이 수치에 기반해 가지고 20mm만큼 올려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또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얘네들은 두 가지는 별 반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룰러를 클릭을 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다 나와요. 룰러는. 메저는 제가 클릭하는 데만 측정을 해주고 룰러는 이런 전체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바로 뭐 이동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동을 할 때 얼만큼 이동할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이거를 여기에 있는 무브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룰러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동은 똑같이 되죠. 룰러나 무브나 이동은 똑같이 됩니다. 자, 여기는 따로 연습할 시간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바로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인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릭을 하고 나서 바닥면을 클릭을 하고 포인트를 찍는 순간 그냥 텍스트라고 나와요. 근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라고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해피 이렇게 치시면은 그 안에 있는 제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글씨들을 다 가질 수가 있고요. 한글 폰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은 한글 폰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한글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글 이렇게 해서 한글 폰트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OK를 한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한번 하면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를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다시 텍스트를 그리고 하고 한글 폰트가 뭐 있을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사이즈도 한꺼번에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오케이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 노란색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활용을 하실 때 이제 책에 보시면은 도장의 음각, 양각을 만들 때 되게 이제 잘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기어를 만들었잖아요. 기어를 만들고 나서 보통 기어에는 그 기록이 돼 있죠.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어도 거기에다가 이 사이즈가 몇인지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기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내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식사 시간이 빨라 오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서요. 얘를 제가 구를 하나 그렸어요. 얘를 이 사각형의 위에 부분에 가져가고 싶을 때 이 자석 툴을 쓸 건데요. 이 자석 툴은 선택을 어떤 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자, 스냅을 선택을 하고 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디 갖다 붙을지를 나중에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저희가 계속 작업을 했던 거는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자를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칼로 잘랐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반대인 거예요. 그 움직일 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택을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스냅을 누르고 클릭을 해서 클릭을 넘어가면은 얘가 같이 그룹이 돼 있어요. 처음에 그냥 그룹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그룹이 되는 게 싫으시면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제가 어제 설명을 이거 내일 드린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눈들 있는 거 밑에 가장 밑에 보시면은 자석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은 얘네들이 제가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다시 스냅을 누르고 클릭했을 때 얘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체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룹 아이콘에서 클릭을 하셔서 그룹을 풀어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룹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머티리얼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프린팅 할 때는 사실상 플라스틱 저희 필라멘트를 한 가지로 출력을 하잖아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거의 출력을 하는데 풀칼라인 프린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까지 지원은 하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머테리얼을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일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냥 가상으로 막 보기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뭐 렌더링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개체를 선택을 하고 재질을 입히면은 그 재질이 입혀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프린트를 할 때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은 이 색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다 있고요. 사실상 저희 여기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OBJ를 지원을 하고 있지가 않죠. OBJ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가지고 있는 STL 파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컬러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냥 보시기에 편하시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툴 설명은 끝났고요. 오늘 배우신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고 내일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야지만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